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간고사 치르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또 6월에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번 6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니만큼 올해 수능의 이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N수생들도 함께 시험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요. 무엇보다 이 6월 모평을 계기로 해서 자신감을 얻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전형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올려야 되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1대1로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분석, 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입니다. 최고의 입시 전략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영동고등학교에 계신 윤상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형입니다. 네, 자 2014학년도 입시, 바뀐 입시에서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면서 해결책도 얻고 그리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인데요.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과 결과를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컴퓨터와 관련된 일, 어떤 일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컴퓨터 정보 보안 전문가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일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 많은 시기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 꿈 대학이 한양대학교인데 그에 관련된 전형을 좀 알고 싶어서요. 한양대학교를 희망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1, 2학년 교과 내신 평균은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3등급, 과학 3.7등급으로 평균 3.3등급입니다. 예, 지난 3월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A형 100분이 74%의 4등급, 수학 B형 75%의 4등급, 영어 B형 63%의 4등급, 바탕은 화학원, 생명과학원 각각 9등급과 8등급 나왔고요. 그래서 100분위 국영수가 217점, 평균 5.1등급 나왔습니다. 비교과 활동 보시면요. 일단은 2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 맡았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컴퓨터반, 그 다음에 물리반에서 활동했고, 봉사활동은 총 89시간입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학교 문화재 동아리 전시 부문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우수기록장 우수상이 있고요. 방과후 학교 여름방학 1기 우수상, 그 다음에 모범학생 수상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에 한양대 기계공학부, 2지망은 또 역시 한양대 컴퓨터 전공, 3지망은 서울권 소재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이제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좀 특징이 우리 학생은 모의 수능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다소 우수한 그런 학생 유형이고요. 또 과학 탐구 영역이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아직 좀 준비가 많이 덜 된 학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일단 내신을 보시면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국수형 성적이 이제 상당히 좀 낮다가 2학년 2학기에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당히 향상을 높이 보였는데 그 3월 모의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이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보이는데 제가 학생이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3월 모의 수능 때 그 과학 탐구 영역이 두 과목 다 성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3학년 올라와서 볼 것을 다시 정해가지고요. 과목을 바꿨나요? 네. 과목에 대한 공부가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통 지금 3학년 학생들이 과학탐구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의 가장 큰 이제 체제 변환 중에 하나가 이제 탐구 영역이 이제 두 과목만 이제 선택해서 두 과목을 응시하는 건데 일단 선택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고요. 일단은 뭐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남은 5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과 학생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활동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입학 사정관제 전형은 좀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서 한양대학교를 꿈의 대학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희망대학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해 보면 일단 과학탐구 영역까지 다 고려했을 때, 예, 한양대학교에 지금 본인이 희망한 기계공학부나 컴퓨터 전공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으로는 거의 160% 가까이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으로는 뭐 동국대학교나 경희대 국제캠퍼스 같은 경우도 예, 무려 한 120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으로 이제 서경대학교나 그 다음에 이제 한성대 같은 경우도 약 90에서 100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3월 성적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성적으로 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좀 살펴본다면 예, 일단은 뭐 강릉 원주대가 있고요, 대진대가 있고, 그다음 지방으로는 이제 대전권에 있는 이제 대전대나 모건대, 배제대 등이 이제 해당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정시에서 현재 학생의 좌표가 어딘지 아직 물론 남은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 이렇게 쭉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태로는 수도권 소재,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로는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학생도 그 부분을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대입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수시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 학생은 일단은 좀 정시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있는 6월 모평과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에서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해당하는 점수를 좀 맞았으면 예, 그 다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월 기준 점수에서 봤을 때 일단 국어랑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정도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예, 일단 이제 선택이 되었으면 나머지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일단 5등급에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 때는 예, 말씀드린 국어랑 수학이 이제 2등급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어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등급까지 올라간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에서 드디어 이제 2등급 또는 3등급이 나오는 성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이제 지원이나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최종적으로 좀 도달해야 될 등급을, 목표 등급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셨는데,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현 상황에서는 뭐 이제 한양대학교 상당히 희망하고 또 그 대학을 본인이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거 선생님도 역시 같은 바람이지만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 예,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추천을 좀 할까 합니다. 예, 지금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예, 뭐, 같은 한양대지만, 한양대 이제 에리카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과가 자연계열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우수자 전형으로, 예, 일단은 이제 그 전공 능력 평가, 예,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한 이제 이 대학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으로 진행되는 전공 능력 검사를 8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20% 반영하는데,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이 대학을 왜 이제 추천해 드리느냐? 일단은 한양대 에리카, 물론 거의 한양대 에리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실제는 전과제도가 본교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부를 마치신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기계공학부나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서울 학교로 이제 진학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울러 여기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대한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전까지는 기출문제 한 권 정도는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말씀드리면요. 역시 여기도 이제 일반 적성으로 뽑는 전형인데, 예, 68명이나 뽑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특히 여기는 특징이 학생부를 70%를 반영하고 적성을 3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또 학생부 반영비율이 좀 그래도 모의고사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은 부분을 지원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만 맞춰준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영역 2등급 또는 두 개 영역 3등급 이내니까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기도 준비하려면 언어, 그다음에 수리, 외국어에 해당하는 3개 영역을 다 시험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추천 대학은 이제 가천대학교가 있는데요. 예, 거기도 역시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자, 여기는 적성고사로 이제 49명이나 뽑으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특히 여기는 우선 선발로 적성 100%를 뽑기 때문에 실제 학생의 기본적인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대 이내로 이렇게 진입하는 정도의 수준만 올라와 준다면 예,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세종대, 가천대를 각각 추천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전공 적성 검사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그 논술 쪽은요. 네. 그 논술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학생부의 비중이 높은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자연계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뭐 의예과를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런 실질 반영 비율보다는 실제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합격자의 약 90% 정도는 이제 논술 성적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약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10% 내외 학생들은 또 학생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실제는 학생부 정도도 실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역시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학생 좀 이렇게 한양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일단 이번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적어도 한양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하는 점수가 나와주면 그때 9월 모평 이후에 곧바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접수를 해서 수능 이후에 시험을 치르는 한양대학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일단 두 개 영역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성적을 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큰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어요? 네, 잘 이해했어요. 예, 오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니요. 됐어요? 다 궁금한 게 풀렸어요. 네, 선생님께서 목표 등급 6월, 9월 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목표 등급 앞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입시의 최종 관문인 정시를 목표로 수능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수시를 지원한다면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공략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논술 전형은 향후 내신과 모평 성적의 향상 정도를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등급으로는 수능에서 국어 A와 수학 B 두 개 영역이 2등급, 과학 탐구 한 개 영역 3등급,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2.5등급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으로 한양대 에리카, 세종대, 가천대 컴퓨터 공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대1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이 있을지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1대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밀한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1대1로 맞춤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또 사전에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방송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분석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 좋아요. 중간고사 끝났습니까? 네, 어제 막 끝났어요. 아이고, 홀가분하면서도 고3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홀가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시험은 잘 봤어요? 네,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훌륭합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3.25등급, 수학은 4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25등급, 과학은 3.5등급. 1, 2학년 내신 성적 평균 국수영과 3.5등급입니다. 다음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A형 100분이 71, 4등급, 수학 B형 선택했고요. 100분이 71, 4등급, 영어 B형 선택했고요. 100분이 82에 3등급. 그 다음에 과학은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내용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먼저 교내외 활동으로 1학년 때는 스크린 영어반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관현악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에 14주간 참가한 기록이 있고요. 교내 독서 퀴즈 대회도 참가했었고, 교내외 봉사활동 총 합쳐서 2년간 42시간을 활동했습니다. 자, 다음에 수상 내역으로 보시면 단체 봉사활동 소감문 쓰기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다독상 부문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1지망은 교대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에서는 한양대나 가톨릭대의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현재 이제 교과와 비교과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교과 성적을 보면 이제 내신 성적과 이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진학지도 하기 좀 참 어려운 그런 유형의 학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어떻게 하셨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교과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드리면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 성적이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1학년 때 국수영과 평균 등급이 3등급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되어서는 4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학생부 성적은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모든 전형에서 유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없다면 학생부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었지만 그 부족한 그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3학년 때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시면 100분위 합계가 291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이 한 3.75등급 정도 되는데, 지금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살펴드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간호학과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은 한북대, 한세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 중에서는 강릉 원주대, 강원대 삼척 캠퍼스, 남서울대, 배재대 등의 간호학과에 지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좀 희망하고 있는 교대라든가 한양대, 가톨릭대의 간호학과에는 3월 모의고사 점수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시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좀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수시의 경우는 선생님 어떨까요? 예. 수시에 있어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특별한 어떤 비교과 활동 스펙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사실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세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그 수시에서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희망하고 있는 교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중에서는 서울교대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는 학교장 추천 사정관 전형과 그다음에 특정 영역 집중 우수자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전형 요소 모두가 다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형 요소로는 학생부와 서류,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전형 모두가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가 되어야 하거든요. 4개 영역 등급 합이라면 평균 2등급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취득한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교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시에서 100분위의 합이 한 36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학생의 점수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한양대 간호학부입니다. 예, 한양대 간호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비교과에 강점이 없기 때문에 한양대의 경우에서도 일반 우수자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양대의 일반 우수자 전형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선발은 최저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획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의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3.75 등급이기 때문에요. 2등급 2개를 획득하는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논술 준비를 시작을 해야지만 한양대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가톨릭대 간호학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경우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일반 선발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50%, 논술 50%를 반영하여 선발하게 되는데요.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평균 2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드린 한양대보다는 조금 부족하기는 좀 완화된 기준이긴 하지만요. 이 역시 현재 학생의 성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성적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82.56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고 다른 국어나 과탐에서 조금 보완이 된다면 가톨릭대는 준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희망하는 서울교대와 그리고 한양대 간호학과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버거워 보인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평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 이제 학생의 성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적으로는 희망하는 대학 모두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생부 성적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지만요. 학생부 중심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역시 특별하게 강점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없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나 특별 전형 이런 전형에서도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형은 이제 수시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는 전형과 정시를 통한 전형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1학년에 비해서 떨어졌던 그 2학년 때에 떨어졌던 학생부 성적을 3학년 때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이 학생부 성적을 활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전형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 생활 자체를 성실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부 성적에 있어서 좀 향상을 꾀해서 학교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별 고사를 통한 수시 전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따가 전공 적성고사를 중심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여서 국어나 과탐 쪽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영어에 있어서는 3등급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영어를 B형을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6월이 되고 9월이 되고 또 실제 수능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중하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A형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A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인 그 성적 평가인 등급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획득하고 있는 3등급을 좀 3등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인 최저 기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이제 본인 성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논술보다는 적성고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어와 영어
그 영어 문제가 중심이 되는 적성고사를 선택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입시 전략을 단기적으로 그리고 6월 모평 전후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중간고사 잘 치렀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2학년 때보다 성적이 좀 올랐습니까? 잘 본 것 같긴 한데. 예, 아직까지 좀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선생님 말씀 잘 네. 이해하고 있지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전공 적성 검사에 유념을 해서 입시 전략을 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으로 추천 가능한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제가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성적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에게는 전공 적성 검사를 통한 수시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에서도 영어 능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 문제가 포함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희망 중에서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천대의 간호학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에는 수시 1차와 2차에 있어서 적성고사를 모두 실시하는데요. 가천대의 특징이라면 우선 선발을 적성고사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에서는 학생부 30%, 적성 70%를 반영합니다. 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 있어서 조금 약간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가천대를 추천드리고 또 가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고사 문제에 영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이 우수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을지대 성남 캠퍼스의 간호학과를 역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을지대 간호학과 역시 수시 1차와 2차 모두에서 적성고사를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두 전형 모두가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게 추천 이유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전형 중에서 한 전형을 선택한다면 학생부 비중이 낮은 2차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세종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은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아니지만요. 영어의 비중이 좀 높은 적성고사에 있어서 영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괄합산으로 학생부 성적이 70%, 적성이 30%라서 학생부 성적의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지만 세종대에는 일반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들은 그 전형을 통해서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로 되어 있는 적성고사의 어떤 실질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최저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세종대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학교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교차 지원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의 그 진로 희망을 살펴보니까 의사가 되겠다라는 진로 희망과 방송 PD가 되겠다는 희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부의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독서 기록도 많은 편이고 독서와 관련된 수상 기록도 있어서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계적 소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 정도는 교차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일반 우수자 1과 일반 우수자 2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 우수자 1에서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의 비율이 80%가 되고요. 시험 형태가 객관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음 일반 우수자 2에서는 적성평가가 80%, 학생부가 20%, 일반 우수자 2에서는 최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2등급 하나, 그 다음에 3등급 하나가 됩니다. 인문계의 경우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만 일반 우수자 1과 일반 우수자 2가 각각 같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저 기준에 자신이 없으면 일반 우수자 1을 집어넣고 최저 기준에 자신이 있으면 2를 집어넣는 것도 효율적인 지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가 좀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는 적성 검사 유형, 그리고 대학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또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아니요, 없어요.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고3 자연계열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2학년 때 하락한 국수영과 성적을 3학년 때는 향상시켜야 하겠고요. 수시 전형으로 전공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강점을 갖고 있는 국어와 영어 문제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등급으로는 최대 3등급 2개 또는 2개 평균 2등급으로 영어와 국어 또는 영어와 과탐에서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본인 희망대학 중 하나인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해드리고, 전공 적성검사 전형으로는 가천대, 을지대, 세종대, 한양대를 추천해드립니다. Charlie Chaplin. Who else but Charlie Chaplin can make us howl with laughter?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교사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고 입시와 네.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제가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형제가 5명이라서 경희대 다단어 전형 논술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방법하고 수시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했어요. 알겠습니다. 형제가 5명이에요. 네, 몇째예요, 우리 학생이? 막내요. 막내예요. 야, 네. 위에서 형과 누나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1,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1등급, 수학 4.1등급, 영어 3.8등급, 사회 2.3등급, 예, 과학은 4.2등급으로 국수 영사 평균은 3.3등급 나왔습니다. 예, 지난 3월 모의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B 83%의 3등급, 수학 A 69%의 4등급, 영어 B 86%의 3등급, 예, 사회탐구에서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가 각각 2등급과 3등급 나왔고요. 국수영사 합계 100분이 327%, 평균 3.2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을 보시면 동아리 해양소년단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총 교내에 77시간이고요. 예, 그리고 지망대학은 1지망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2지망은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3지망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면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모두 3등급 대 이제 초반대 학생인데요. 비교과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서 성적 분석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앞서 봤듯이 일단 학교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대부분 다 이제 3등급대 정도 이제 초반을 갖고 있고요. 물론 특이한 사항이라면 이제 국어랑 뭐 사회 과목 성적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과 본인의 어떤 그런 성적이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으로 약 한 5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하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약 한 40%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3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금 현재 꼽자면 일단 수도권에 가천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3월 모평으로 봤을 때는 좀 희망대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앞서 상담에서 우리 학생이 경희대 그리고 다자녀 전형을 좀 궁금했습니다. 전경 선생님께서 이 경희대 다자녀 전형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희대학교에는 이제 수시 1차 전형에 사회공헌 역경 극복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 가운데 한 가지 평가 요소가 이제 다자녀 전형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보면요. 우리 학생이 말한 4자녀 이상의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는 조건에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이제 5형제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60% 반영을 하고 면접 점수를 40%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교육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접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과 내용이 좀 미흡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전형이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선발 인원이 2명밖에 되지를 않는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좀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할지 김호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앞서 보셨듯이 일단 뭐 학생부나 그다음에 비교과, 그다음 모의고 성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높지 않고 또 이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수시 전형은 역시 대학별 고사가 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와 같은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크게 이제 논술고사와 적성검사 전형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학생이 얘기했지만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학생부를 쭉 살펴보니까 독서활동 기록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논술과 관련된 준비를 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보여서 일단 학생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논술고사 준비는 얼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4월 모의고사 분명히 성적표 받았을 텐데 그때의 성적은 좀 어땠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논술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1월 때부터 준비했어요. 1월이요? 네. 네. 그리고 4월 모평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어때요? 4월은 그 언어는 3등급 나오고요. 네. 그 언수에다 3이고 사회문화는 만점이고요. 예. 윤리가 2등급이요. 성적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 논술 준비를 한다는 것.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인문계 학생들의 기본적인 논술은 지금 3학년 때 이미 대학별 유형에 대한 이제 그 논술고사 쓰기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독서 활동을 좀 풍분히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별 유형에 맞게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논술을 이제 익히고 있는데, 일단 뭐 논술 준비 시기는 뭐 1월부터 진행했다고 해서 그게 뭐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 학생이 4월 이제 성적은 좀 3월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는 논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간다면 지금 현재 준비하는 논술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도 뭐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그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논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일단 그 각가지를 좀 학생에게 맞는 대학 3가지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일반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역시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B형과 수학 A, 영어 B형, 사탐 2과목 평균이 2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까 학생이 말씀하신 4월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실제는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 기준은 수능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번 6월 모평 때 4월만큼의 성적이 나와준다면 실제는 이 대학의 논술고사를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좀 학생부도 실제는 실질 반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학년 1학기까지 국수영사에 대한 내신 평균 2.5등급을 좀 맞춰주는 노력을 아울러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인이 희망한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학과를 꿈꿨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교육학과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역시 수시 2차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4개 영역에 대해서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1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 이제 말씀하신 국영수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과목이 한 영역 나오고 그다음에 사탐 2과목 평균이 90% 이상을 맞춰주면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 검사로 이제 세종대학교 교육학과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70%와 적성 30%인데 여기는 이제 한 개의 영역이 2등급 이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탐의 장점을 좀 살려준다면 예, 충분히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에 대한 성적이 좀 더 3학년 1학기 2.5등급까지 나와준다면 실제는 학생부의 그 70%에 해당하는 부분들 크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격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계속해서 좀 수능 성적을 향상을 시키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가정 하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 논술하고 수능을 2개 공부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2개를 같이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예, 논술과 수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보다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이 논술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경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통상 보면은 논술과 수능을 이제 별개 영역으로 보고서 굉장히 따로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을 갖기 쉬운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선발 조건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능에 우선을 두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 학생이 4월 모의고사 성적 이야기한 걸 보면은 사회문화하고 윤리는 지금 현재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문화는 뭐 만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리와 사회문화가 1등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언수의 3과목이 현재 3등급을 나오고 있는데 100분위를 분석을 해보면 2등급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또 그 근처에 있는 영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2개 영역 이상을 2등급 이내로 끌어올린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사회탐구는 현재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회탐구 영역과 언수회 중에서 하나 이상 혹은 뭐 2개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이제 논술을 준비하면 수시와 정시의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도 논술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시 준비가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논술 대비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은 그 기출문항을 다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은 기출문제를 보면은 크게 패턴이나 유형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 전략을 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과 최대한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EBS 교재와 연계해서 EBS에 나오는 지문들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뭐 유형별 학습도 이루어지면은 수능과 논술을 별도로 따로 하지 않아도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되니까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학교에서 최대한 수업 시간과 연계해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나요? 네. 예, 논술과 수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 준비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서 그 수능 성적 향상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지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한번 도전해서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사가 꿈인 고3 인문계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3등급 초반대인 내신 성적을 2.5등급 이내로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수시에서는 논술이나 적성과 같은 대학별 고사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B 또는 영어 B에서 2등급, 사회탐구 2과목 평균 2등급이고 추천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국민대학교 교육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전공 적성검사 전형으로는 세종대학교 교육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14학년도 변화된 입시 그 가운데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열에 따라서 A형, B형을 고를 때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지 김호성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이제 A, B형은 이제 국어나 그다음에 수학은 작년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나눠서 이제 B형, 국어 B형, 국어 A형 치르고요. 근데 수학도 작년에 가나형처럼 수학 B형, 수학 A형 고르기 때문에 실제는 국어랑 영어에 대해서는 작년과 큰 별 차이가 없지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영어 A, B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 때 전국에서 이제 재학생 기준이지만 실제는 영어 이제 B형을 선택한 학생이 약 87%가 나왔고 그다음에 A형을 선택한 학생이 약 13%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는 6월 모의평가 때 과연 이 비율이 얼마만큼 변동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그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나중에 이제 A형으로 바꿀 학생들 인원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B형을 본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실제 준비하시고 최종 결정은 6월 말 이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상담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